자, 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2019년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1월 5일 토요일인데요. 첫 번째 주말이네요. 2019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는 코스피도 웃고 코스닥도 빨갛고 이렇게 해서 다들 돼지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 2019년 외환시장의 전망을 먼저 써주신 분이 있어서 캐시린이라는 분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1월 2일 날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마 거래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그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PDF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읽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기회를 좀 빌어서 같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PDF를 드렸는데 24장짜리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보시면은 외환 시장을 전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외환에 관해서 이제 매크로라든가 혹은 뭐 기술적 분석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시간도 없고 주식만 일단 할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 두 번째 페이지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위에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다는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요건 보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캐시린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분화 시켜놓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사결정론, 뭐 그래서 장단점 결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 결정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00짜리 미화 $100짜리에 있는 분, 이 초상화가 바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캐시린이라는 사람이 리스크온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했네요. 리스크온과 리스크오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리스크온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위험 자산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리스크오프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을 나타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리스크온은 주식, 그리고 리스크오프는 채권과 같은 금 혹은 미국 달러 같은 그런 안전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편에 있는 만약에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반대로 이 오른쪽 편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또 2019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에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캐시린이 적어 놓은 거는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딜이네요. 브렉시트 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3월 29일 날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9일 날 결론이 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영국과 그 유럽 연합 간의 딜,
합의가 되는지, 이 브렉시트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좀 하나 적어놨고, 자, 두 번째로는 연준 이야기냐, 미국의 연준 이야기인데, 최소한 최소 6개월 동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좀 바꿔서 매파적인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바뀐다면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총 4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4번 다 인상을 시켰죠. 인상을 시켜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 지금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4번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2번, 6개월이면 2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이 2번 동안은 좀 금리를 올리지 말고 동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무역 협정 간의 협상이 좀 잘 되는 것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관세를 철폐하는 거, 또 중국 시장을 오픈하는 거, 개방하는 거네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자, 중국 시장 개방하는 것, 특히 금융 시장에 만약에 개방이 되면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누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합의가 잘 돼야지 된다. 즉 이제 다 합해서 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거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것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주식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 얘기를 했고, 자, 네 번째로는 미국이 아니라 자꾸 미국으로 제가 읽네요.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반정부 운동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노란 조끼 운동 같은 게 지금 범유럽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소프트 패치, 지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유럽 쪽이 지금 이 소프트 패치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시장이 붕괴되는 걸 소프트 패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소프트 패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어났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유럽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하나 또 써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트럼프와 미국 의회 간의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게 이제 트럼프와 미국 의회 간의 그 인프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사 결정을 좀 보류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작년부터, 그래서 중간 선거도 이제 끝났고, 물론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뒤바뀌게 되었지만,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의회에 산출이 될 거고, 의회에 이제 올라갈 거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다시 되겠죠. 다시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요게 이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의 재선이 사실은 꿈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한 카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프라 펀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어붙였는데, 일단 작년에는 합의를 못해서
진행을 못했죠. 그런데 이걸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게 합의가 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촉진을 하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선에 굉장히 한 발 더 다가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준비를 해놓은 이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1조 5천억 달러면 뭐 하나로 바꿔보면 16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600조입니다. 1600조로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이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이제 오일이 60달러 상에서 이제 매매가 된다면은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고, 이 6가지의 시나리오가 이제 올해 결정이 되어질 텐데, 자, 이쪽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은 주식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는 것 하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절대 우리 주식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시나리오 반대겠죠, 거의. 자, 그래서 이거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2019년 3월 29일입니다. 이거는 하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 하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유럽 연합과 영국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노딜 브렉시트다 뭐 하는데, 뭐 노딜 브렉시트는 뭐겠습니까? 딜 합의를 하나도 못 하고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나가게 되는 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 같은 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고 3월 29일입니다. 네, 올해 3월 29일 날 브렉시트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빈손으로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 이야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아까 이분화 시켜서 좀 제가 적는 의사결정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페드가 시장에 지금 뭐 이런 문제거리를 좀 무시를 하고 고용에만 집중을 해서 1쿼터 안에 올린다는 거죠. 네,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건데 25bp를 올리게 되는데 보통 1쿼터라고 하면 이제 3월 기준 FOMC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죠. 시장 지표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좋아요. 네.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을 해서 기준 금리를 올려버리면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미국과 중국, 자, 90일짜리 지금 휴전 중이죠. 무역 협상이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 중인데 그 안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협상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추가 관세를 하는데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빌리언이네요. 그러면은 10억이니까 100억, 1000억. 네, 2000억 달러치의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25%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된다면 이제 위험하다. 주식시장은 위험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리세션에 좀 들어가게 된다.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건데, 마크롱이 이제 아까 여기 있었죠. 노란조끼 운동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범유럽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게 또
또 죽는 사건까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해서 마크롱이 이제 불신임 투표를 하게 돼서 마크롱이 진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세력들이 뭐 이긴다거나 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죠. 프랑스가 좀 침체로 들어가거나 혹은 EU 뭐 소버린 뎁 스프레드 프라이싱 이렇게 이제 EU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조립이 되어서 합쳐져 있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들의 하나씩 금이 가면서 소버린 뎁 네, 요게 이제 만약에 좀 만약 뭐라고 해야 될까? 펼쳐져 나간다고 해야지 되나? 이제 점점점 퍼지게 되면은 붕괴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소버린 뎁 같은 경우는 이 소버린 리스크라는 게 또 있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가 부도의 날 김혜수랑 뭐 나왔던 그 최근에 저도 봤는데 뭐 국가 부도의 날 국가 채무 상환 불능 사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부도죠.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또 요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당연히 또 우리 주식 시장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안전 자산으로 다들 돈이 이동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유가가 30달러가 된다면입니다. 유가가 30달러가 되면 US 에너지 섹터가 파산이 된다고 하네요. 파산이 될 거고 이 회사채 모든 회사채들의 그런 불안감이라거나 공포감, 패닉이 좀 번져서 US 에너지 섹터가 붕괴될 거다, 파산할 거다, 부도가 날 거다라고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굉장히 안 좋은 다섯 가지와 우리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는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이 캐슬린이라는 외환 트레이더가 이렇게 전망을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좀 올해는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금요일 날 미국 경제협회에서 그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죠. 네, 다행히도 우호적으로 발언을 해서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 후에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외환 말고 그 원자재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30달러와 60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좀 보면은 원자재도 보면은 유가가 다행히 유가도 이제 반등을 한 거죠. 4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46달러지만 보시면은 뭐 43달러 정도까지 빠졌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유가도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좀 다행이라는 거. 요 시나리오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직은 이쪽에 가깝지만 이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insigh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자주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공유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리 모니터링 툴이 있어요. 그 연준의 금리 모니터 툴이 있는데 이 페이지를 찾으셔서 여기 이 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자 다음 미국 기준금리 결정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월 30일 날이 있고 뭐 3월 20일 뭐 5월 1일 그리고 뭐 6월 19일 7월 31일 9월 18일 10월 30일 이렇게 뭐 12월은 없네요 아직 이렇게 지금 그때의 예상 기준 금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전거를 제가 좀 찍어 놨어야 됐는데 보시면은 동결이에요.
동결이 97%.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는 거의 동결이 있었고 아니면은 인상 조금 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뭐 1쿼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당연히 동결이 제일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월이죠. 3월이 제일 중요할 텐데 3월 역시 동결. 자, 그리고 5월도 동결. 자, 5월 달에는 뭐 인상, 인하가 좀 반반이네요. 하지만 극소수라는 거. 동결, 뭐 6월도 동결. 6월에는 조금 인상이 약간의 의견이 있다는 거. 하지만 동결이 오히려 강하다. 뭐 7월도 동결. 7월이 되면은 낮은 인하가 더 높고 9월도 동결, 10월도 동결. 지금 시장이 갑자기 급 변했어요. 어제 그 경제학회에서 결국은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시장이 연준 의장을 길들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많이 혼났죠. 이 파월 의장이 또 트럼프한테 욕도 많이 먹고 뭐 잘리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조용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시장에 또 길들여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협회에서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돼 있는 수치들을 보면은 다 동결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자, 6개월 동안은 좀 비둘기적인 컨센서스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주식시장은 좋을 겁니다.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물론 이게 좋고 이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뭐 이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고 뭐 그런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일단 이번 주 말에는 이 시나리오가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다음 주 시장도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음성으로 또 다음 주 전략 또 짜 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은 2019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초 지금 벌써 한 주가 첫째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죠. 거래일로는. 그리고 총 일수로는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테고 다시금 투자자로서의 다짐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다들 그대로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좀 마라톤 하는 데서 마라톤에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재미있고 그리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데 남의 돈 먹기가 솔직히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주말 또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좀 구독 좀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자주 찾아오셔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